어이 폴씨 왜 안 와? 아 오늘 아니라고? 내일 온다고? 제가 방금 폴첸이랑 전화를 했는데요, 내일 온답니다. 그래서 폴첸이랑 계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폴첸으로부터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로열티 수입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공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하게 나올 공시는 체결이 된 다음에 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공시가 나오게 될 경우 이제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S에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달력이 있는데요, 달력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6월 26일 내일 금요일이 끝나면은 이제 6.27 사태라고 많이들 하죠. 그 날에 이제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사실은 뭐 이런 날짜가 의미가 없지만은 또 사람은 이런 것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6.27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의미가 있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는 또 사실이죠. 게다가 이번에 그 폴첸이랑 본계약이 사실상 이제 6월 27일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폴첸 본계약이랑 6.27이랑 같이 좀 연결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안 나온다면은 이제 한 달 정도 연기가 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뭐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어떻게 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진양구 회장님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 인터뷰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왜 안 나올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가를 그 올릴 때는 확실하게 그 올린 다음에 그걸 좀 공고히 해놔서 유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릴 때, 그 올라갈 때 이때 뭐 매일같이 좋은 호재들이 계속 줄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는 여기 4만원대에서부터 거의 뭐 20만원대까지니까 한 5배, 최대 5배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물론 이제 흘러내렸지만. 그래서 최근에 HLB는 아무 내용이 별로 없죠. 물론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 절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제 큰 호재가 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NDA 쪽 관련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타이밍을 봐서 공개하면서 그동안 아껴놨던 그 호재들을 다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그동안 너무 잠잠하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유상증자만 하고 뭐 간간히 이제 이뮤노믹에 관련한 그런 뉴스 기사들은 좀 나오지만은, HLB 리보세라님에 대한 거는 아예 깜깜무소식입니다. 깜깜무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풀첸 얘기도 거의 뭐 얘기가 하나도 나오고 있죠. 뭐가 잘 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좀 뭔가 아껴두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 이때처럼 한 번에 하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조용하죠. 여기까지 이제 제 이제 약간 뇌피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 HLB가 이제 10만원에 딱 맞춰가지고 끝났는데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시장도 보면은 코스닥도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150인데요.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약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약세였죠. 그리고 장 막판에 밑으로 꺼졌네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높았던 거 비트컴퓨터가 있는데, 비트컴퓨터 상승하기 전에는 약간 이제 차트가 준비가 되죠. 다 여기 8%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조정을 거치다가 살짝 들어 올리고 살짝 반등이 한 다음에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물론 전부 다 자리 있다고 다 가는 건 아니죠. 오늘 가는 날이었습니다. 비트컴퓨터. 이런 거는 미리 이 차트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간 거 보고서 오늘이 가는 날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갔냐, 여기 보면은 12시 1분부터 처음에 한 2%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니 쭈루루루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주가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면 좋겠지만은, 그런 거는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했다가 올라갔다가 조정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척하다 조정하다 또 올라갔다가 조정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하다가 조정하는 척하다가 또 조정하다가 조정하는 척하다가 계속 조정하고 올라갔네요 다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등락이 있죠, 파동. 그 다음에 이제 유비 케어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 조금 더 약했죠. 그래서 2등주가 유비케어였고 1등주가 비트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가 가는 걸 보고 유비케어도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비트 컴퓨터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유비케어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VI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쭉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중주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심합니다. 비트 컴퓨터는 떨어져도 별로 그렇게 고가 대비 한 8% 떨어졌는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매매할 때 사실 비트 컴퓨터가 더 무서워 보이거든요, 높기 때문에. 하지만 매매를 해도 1등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등주는 약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오른 이유를 보면은 정부 비대면 진료 임시 허용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 컴퓨터, 케어랩스, 강세 이렇게 나왔는데요. 비대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정부 정책 관련주로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동진세미캠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쭉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에 상승 흐름이 전일 14%, 오늘 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창 일본 수출 규제가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 고점이 2만원이었는데 그걸 어느새 넘어서 이제 3만원을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전날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올렸고, 오늘은 기관이 그거보다 더 많은 26만 주를 사면서 올렸습니다. 개인 외국인은 같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5일 오늘 뉴스 기사인데, 일본 보복에 수혜볼까라는, 그리고 소부장 전략 마련. 내려가서 보면은 지금 여기 소부장 산업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 수출 규제로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동진세미캠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뭐 모나미도 그렇고 뭐 관련 종목들 신성통상 그런 것들도 상승을 했었죠, 얼마 전에. 이거는 이제 모나미인데요. 모나미가 애국주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일본 불매 운동으로 그 관련주로 되는데, 종가가 이제 상한가를 6월 19일에 한번 치고 다음날 시가 고가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전자재료 사업 부문이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반도체 시장 설명도 나와 있죠. 그래서 쭈루룩 설명드리는데, 먼저 이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이 동진세미캠이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산업이랑 반도체 소자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에 영향을 받느냐,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신규 투자, 공장 증설, 가동률 등의 캐펙스 플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진세미캠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보고 싶다면은 그 좀 큰 디스플레이 제조사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진세미캠의 고객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신규 투자하는지, 공장 증설하는지,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전자재료로 와보면은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더 친숙한 감광액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건데요.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빛의 반응에, 빛의 감광에 특성이 변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쏴준다, 빛을 조사를 하면은 뭔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포토레지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디스플레이에서는 TFT 방막 트랜지스터의 미세한 회로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뭔가 특성이 변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그리듯이 뭔가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웨이퍼에다가 뭔가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회로를 형성하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글씨 그런 거 캘리그래피라고 하잖아요. 캘리그래피, 이거는 포토리소그래피. 그래서 보면은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의해서 화학적 특성이 변하는데, 종류에 따라 빛을 받으면 딱딱해지거나 반대로 녹기 쉽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녹으면은 이런 형지변을 이용해서 약해진 부분만 이렇게 후후 불어가지고 제거를 하면은 회로로 사용할 부분은 남겠죠. 그리고 아닌 부분은 구분해 미세한 회로 패턴이 판화처럼 입체적으로 깎아져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빛을 막 쏴요. 우리가 딱 특정한 곳에만 쏘겠죠. 그래서 깎아요. 이렇게 깎아서 이거 씻어내면은 요게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TFT에서 기판 위에 얇게 포토레지스트를 도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회로 패턴을 그릴 부분이랑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는 이제 포토마스크를 덧댑니다. 그런 다음에 빛을 이제 비추면은 빛을 받은 부분과 아닌 부분이 다르겠죠. 특성이 달라져서 이게 빛을 쏜 데는 좀 용해도 차이가 나서 더 잘 녹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로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포토레지스트가 사라진 영역에 남아있는 증착 물질은 이제 식각공정, 에칭 많이 들어봤죠. 에칭을 통해서 제거가 되고요. 이거 보면은 이제 포지티브 PR이랑 네거티브 PR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딱딱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녹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빛을 여기다 쐈습니다. 이거는 PR이죠. 포토레지스트죠. 요게 보니까 이것만 남았어요. 그럼 이거는 딱딱해지는 거구나. 빛을 받으면은 얘는 딱딱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빛을 받은 데가 사라졌어요. 아, 그러면 빛을 받은 애는 이제 사라지는구나. 녹는구나. 그래서 빛을 안 받은 데만 살아남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녹는 특성을 이용한 거고, 이거는 포토레지스트가 딱딱해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토레지스트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